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꽤 오래 지난 일이지만 저희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쯤, 그 당시 저희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을 포함한 3인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생 시절 저보다 2살 많은 친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중 신호 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어버렸죠. 언니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경계성 지능장애 판단까지 받게 되었지만 일반인과 큰 차이는 없을 만큼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모님 생각에 언니의 몫까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냈고 그 덕에 서울권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렸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택시업을 하셨고 직업 특성상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가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허리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죠. 그 당시 저는 직장 문제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고 부모님 두 분은 인천에 계셨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서 주말마다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아빠, 그냥 일 그만두고 쉬면 안 돼? 아유, 그래도 너 결혼할 때까지는 일해야지. 우리 회사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그 사람들도 결혼식에 올 거 아니냐. 요즘은 다르겠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체면 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정수가 일하고 있냐? 고생이 많다. 그게 아버지 수술하기로 했어. 네? 갑자기 무슨 수술이요? 글쎄, 우리 회사 직원 하나가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 그 직원 말로는 수술 받고 나서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뜯어 말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수술 비용까지 지불하고 예약을 끝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인공디스크란 단어가 생소할 시기였고 제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수술 부작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학병원도 아닌 평범한 동네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을 하자마자 곧장 본가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아빠, 내가 큰 병원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간단한 수술도 아니라는데 잘하는 곳에서 해야 뒤탈이 없지. 아유, 괜찮아. 아빠도 다 알아봤어. 우리 회사 직원도 거기서 받았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 아버지는 끝내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셨고 저는 내일 출근 문제 때문에 다시 서울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타나 화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글쎄 제가 중학교 때 사망한 저희 친언니였죠. 언니가 꿈에 나타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획대로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들은 결과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말 오전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니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죠.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라고 했었지만 아버지는 예상과 다르게 회복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까지 높아 통증까지 있는 상태였고 수술한 지 100일이 넘도록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저는 병원 원장을 찾아가 물었지만 환자의 나이가 많아 회복이 느리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입원한 지 4개월 차가 되었음에도 눈에 띄는 호전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퇴원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원장이 저를 불러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김종구 씨 보호자 되시죠?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이 느린 환자가 덜어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 6개월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섣불리 퇴원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병원 가시면 다시 처음부터 검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괜히 병원을 옮겼다가 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질까 싶어 다시 입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던 일이었죠. 글쎄, 수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외부 수술 자국만 있지 허리는 건들지도 않았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가 따졌더니 원장은 나타나지 않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와서 수술 동의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도 병원을 상대로 처벌 방법을 알아봤으나 형사 고소도 힘들고 민사상 문제 제기는 가능한데 입증이 어려울 거라는 절망적인 말만 들었었죠. 그렇게 아버지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 1년 뒤 정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그 결과 소변에서 혈류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었더니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과 함께 신장 기증을 언제 하셨냐고 묻더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증을 하다니요? 그제야 알게 된 충격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콩팥 하나가 사라진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허리 수술을 끝내고 나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왼쪽 배 부분이 쓰리면서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원장에게 물었더니 다들 겪는 증상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실밥을 풀려고 붕대를 풀었는데 글쎄 배꼽 위로 5cm 그리고 왼쪽 배 아랫부분에 3cm 정도의 절개 흉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 도중 생긴 흉터라고 말을 하니까 지능이 조금 떨어졌던 아버지는 의사의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신장을 도둑 맞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곧장 그 병원을 찾아갔으나 해당 병원은 이미 폐업을 하고 병원 이름만 바뀐 상태로 다른 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전 병원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병원이라며 본인들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결국 경찰 신고를 하고 나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진료 기록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조작 가능성도 보인다고 하는데 그 후로 더 이상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문자와 함께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갔었죠. 만약 이 사건이 최근의 일이라면 공론화를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일이라 지금은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최근 들어 건강이 부쩍 나빠졌고 아직까지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수술하기 전 꿈속에 언니가 나타나 화를 냈던 이유가 아버지 수술을 말려달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빨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병원은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 아버지 말고도 피해자가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갔던 사실조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